60세가 넘으면 당신이 먹는 모든 한 입, 접시에 올리는 모든 채소, 입은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온 것들조차 이 심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9가지 채소가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30년 넘게 노년층 심장 환자를 진료해온 심장 전문의 닥터 미엘렐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제 진료실로 들어옵니다. 저는 식단에 자부심이 있어요. 매일 샐러드 먹고 녹색 채소로 스무디를 만들고 설탕 줄이고 튀긴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높은 혈압, 숨참,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지어 더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60세 이후에는 모든 채소가 심장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양으로, 혹은 흔한 약물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일시금치, 심장약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60세 이상이고 심장 관련 혈액 희석제, 와파린, 쿠마딘,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이라면 지금 드릴 이야기가 건강과 위험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수십 년 동안 슈퍼푸드라 불렸던 그 초록 채소가 적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대한 몸의 반응이 바뀌고 예전엔 건강을 지켜주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를 과도하게 또 불규칙하게 섭취하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은 피를 적당히 묽게 만들어 위험한 혈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데 비타민 K가 많아지면 혈액이 다시 진해지고 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엘리 톰슨, 가명. 72세는 매일 아침 생시금치 한 컵을 넣은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날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즉, 피가 너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진 상태였죠. 그녀는 미니 뇌졸중, TIA를 겪기 전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매일 마신 스무디가 자신도 모르게 약의 보호 효과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건 시금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일관성과 의사와의 소통, 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금치를 가끔 일정량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면 위험합니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화를 꼭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금치는 여전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약물 상태에 맞게 적당하고 일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피클 오이. 심장을 조여오는 소금 함정. 피클, 아삭하고 새콤하며 상쾌한 맛. 많은 노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델리 샌드위치 옆에 일요일 점심 식탁에 자주 오르죠. 겉보기엔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해 보입니다. 결국 오이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몇 조각의 피클이 매일 조금씩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78세 에블린 가명.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끊고 매일 걷고 명상까지 하며 관리했는데도 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점심에 피클을 듬뿍 곁들여 먹고 있었습니다. 피클 오이는 단순한 오이가 아닙니다.
소금물이 가득한 절임액에 담가 보관하기 때문에 단 몇 조각만으로도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은 60세 이후 심장의 직접적인 적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어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맥이 굳고 심장 내부 압력이 올라가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몸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에블린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졌고 매일 먹는 피클이 그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날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에서도 갑작스러운 흉부 압박감과 호흡 곤란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우혈성 심부전이었죠. 이건 피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트륨은 깡통 채소, 시중 수프, 가공된 소스 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변해 짠맛에 둔감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에블린은 지금 피클 대신 생오이에 사과식초와 허브를 곁들여 먹습니다. 맛은 다르지만 혈압은 안정됐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60세 이후의 심장은 여전히 강하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나트륨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적입니다. 세 번째, 붉은 고추. 심장을 지치는 불의 향신료. 우리는 음식의 맛을 사랑합니다. 특히 매운맛은 추억과 함께합니다. 뒷마당 바비큐, 할머니의 매콤한 스튜, 가족 모임의 칠리 레시피. 붉은 고추나 칠리 파우더는 음식에 생동감을 주는 재료처럼 느껴집니다. 이른두 새 레이먼드 가명. 씨는 은퇴한 소방관이었고 늘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난 매운 걸 좋아해요. 계란에도 카옌, 버거에도 할라피뇨, 뭐든 핫소스 듬뿍이죠. 하지만 그 매운맛이 그의 심장을 매일 자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붉은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아드레날린 분비를 늘리고 심박수를 올리며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동맥이 딱딱해지고 심장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심장 박동 이상이나 혈압 급상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벼운 두통과 숙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48시간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매운 음식을 먹은 직후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장은 멈출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일 반복되면 심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캡사이신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포로 혈관 안쪽을 계속 문지르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손상이 쌓이면 동맥경화와 혈류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먼드의 식단에서 매운맛 대신 마늘 익힌 것, 로즈마리, 강황, 레몬 제스트 같은 심장 친화적인 향신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는 음식이 이렇게 차분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70세의 식탁은 30세의 식탁과 달라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생마늘, 자연의 약이 심장을 거스르는 순간. 마늘은 오랫동안 자연의 약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내리며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식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약 필요 없어요. 매일 마늘 먹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 잘못된 형태나 양으로 섭취하면 마늘이 치유되신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헬렌 가명 씨는 평생 집에서 만든 자연요법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부엌을 청소하다 어지럼증과 함께 기절했습니다.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혈액 검사에서는 INR 수치가 높게 나와 피가 너무 묽어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생마늘 2쪽을 그대로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면 그 효과가 과도하게 겹쳐져 위험해집니다. 그 결과 내부 출혈, 코피, 검은 변, 극심한 경우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렌의 기절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돌리지 못해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대사 속도와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더 약해집니다. 40대에는 도움이 됐던 음식이 70대에는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해답은 마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혀서 적당량 먹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알리신의 강도가 줄어들고 항산화 성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렌은 지금도 마늘을 먹지만 구운 채소나 수프에 넣어 익혀 먹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버린 게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5번째, 생새싹 채소, 노년 심장을 위협하는 순수한 아삭함. 알팔파, 녹두, 무, 클로버 등 생새싹 채소는 싱그럽고 건강해 보입니다.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샌드위치 속에 넣거나 슈퍼푸드라는 라벨이 붙어 진열대에 놓여 있죠. 많은 시니어들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한 줌씩 곁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아삭한 채소가 노화로 인해 약해진 면역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한 세균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장 깊숙이 침투하는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68세 조지 가명 씨는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뒤 철저히 건강식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열,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빠른 맥박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내막에 세균이 침투한 감염성 심내막염이었습니다. 원인은 며칠 전 먹은 날 알팔파 새싹이었습니다. 새싹 채소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이는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젊었을 땐 가벼운 복통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면역 반응이 늦고 회복이 더딥니다. 특히 심장 판막 손상이나 심장 기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지는 한 달간 정맥 항생제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새싹 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익혀 먹는 것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뜨거운 요리에 마지막에 넣으면 세균을 죽이고 식감과 영양은 지킬 수 있습니다. 신선하다고 땅에서 바로 나왔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이 심장과 생명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6.
건강한 채소도 약물과 만나면 위험해지는 순간, 우리는 흔히 신선하고 초록빛이며 땅에서 온 음식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매일 심장약을 복용한다면 음식이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73세 다이앤 가명 씨는 심방세동과 경미한 심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약을 잘 챙겨 먹고 활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베타 차단제, AC 억제제, 소량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며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최근 시작한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자몽 주스를 마시고 브로콜리와 방울양배추를 거의 매 끼니에 곁들인 것이죠. 문제는 자몽과 일부 채소들이 간의 CPP소 작용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 효소는 약물이 몸속에서 흡수되고 분해되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자몽이나 브로콜리 등을 과량 섭취하면 약물이 몸에 오래 남아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앤의 경우 심장약이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높아져 맥박과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방울양배추는 혈액 희석제 효과를 낮출 수 있고, 토마토, 감자, 호박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AC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와 함께 복용 시 칼륨 수치를 위험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가끔 소량은 괜찮지만 매일 큰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식단 변화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채소를 다양하게 돌려가며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채소라도 약물과 어울리지 않으면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 생양배추. 심장과 폐를 압박하는 건강식. 양배추는 아삭하고 가볍고 칼로리가 낮아 샐러드나 코울슬로로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심장이나 폐에 부담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생채소가 예상치 못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레너드 가명 씨는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 매일 생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심한 더부룩함, 가슴 답답함, 눕기만 하면 숨이 차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발효성 탄수화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장 운동이 둔해져 이런 성분이 장에서 발효되며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복부가 부풀어 오르면 횡격막을 밀어 올리고 폐와 심장을 압박해 호흡과 심장 박동이 힘들어집니다. 레너드는 이미 심장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는 이왕이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박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장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양배추를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도록 식단을 바꿨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발효작용이 줄어들어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숨을 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와 횡격막 위치, 심장 여유 공간까지 변합니다. 건강한 채소라도 조리법 하나로 심장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번째, 통조림 채소. 심장 속으로 스며드는 숨은 소금. 통조림 채소는 편리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이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가공육도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60세 이후
혈압을 관리하고 심장 손상을 막아야 하는 시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3. 새 로이 가명. 씨는 시골에서 혼자 살며 매일 스스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난 쓰레기 음식 안 먹어. 매일 그린빈이나 당근 통조림을 먹어 라고 자랑했죠. 그런데 혈압은 약을 써도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통조림 속 나트륨이었습니다. 한 캔의 그린빈에는 1인분당 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었고 그는 매번 한 캔 전체를 먹었습니다. 60세 이상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약 1500mg인데 채소 통조림 2캔이면 그 한도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은 더 딱딱해집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을 잡아두어 혈액량을 늘리고 심장이 펌프질해야 할 부담을 키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발목 부종, 두통,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미 심장에 부담이 쌓인 후입니다. 로이는 저염 또는 무염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먹기 전 물에 헹궈서 나트륨을 줄였습니다. 허브와 레몬으로 맛을 더하니 6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지. 이런 함정이 있을 줄은 몰랐어. 통조림 채소를 먹을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냉동이나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세요. 나트륨은 입에 느껴지지 않아도 심장을 조용히 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9. 과도한 건강 채소 섭취.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 어릴 때부터 채소를 많이 먹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비트, 케일, 고구마. 이름만 들어도 건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9세 프랭클린 가명 씨는 심장마비를 가볍게 겪은 뒤 철저히 채식 위주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넛은 안 먹은 지 6개월 됐습니다. 전 좋은 것만 먹어요 라며 자부심이 대단했죠. 매일 케일, 비트, 시금치, 고구마를 큰 접시에 가득 담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피로감 근육, 약화,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압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비트와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아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케일과 시금치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 같은 전분질 뿌리 채소는 칼륨이 많아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이면 혈중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프랭클린은 채소 섭취량과 종류를 조절하고 호박, 그린빈 익힌, 당근 같은 부드러운 채소를 더 많이 먹도록 바꿨습니다. 몇 주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에너지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한도가 있군요, 선생님. 나이 든 몸은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전히 잘 달릴 수 있지만 정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이보다 적절히가 중요합니다. 10번째, 60세 이후 심장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채소들. 60세가 되면 당신의 심장은 이미 20억 번 이상 박동하며 평생을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황홍이에 들어선 심장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건강하다는 식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영양과 부담 없는 선택을 하는 지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는 더 예민해지며 영양 흡수와 약물 대사 방식도 변합니다. 동맥은 탄력을 잃고 신장의 여과 속도도 느려집니다. 40대에 잘 맞던 음식이 70대에는 조용히 해로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식이 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선택하면 음식은 여전히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83 새 루비 가명. 씨는 경계성 고혈압과 피로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아직 약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미리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는 채소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찐 브로콜리와 그린빈, 나트륨이 적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살짝 익히면 소화가 쉽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익힌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으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간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주키니, 수분과 비타민C가 많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섬유질이 부드러워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적당량의 고구마, 항산화 성분과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튀기지 않고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익힌 토마토, 조리 과정에서 리코펜이 방출돼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병 위험을 낮춥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살짝 볶은 케일, 비타민 A씨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약물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소량 섭취합니다. 이 채소들의 공통점은 소화에 부담이 적고 나트륨이 낮으며 항산화와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이 든 몸과 약물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루비 씨는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으며 몸이 나와 한 팀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사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삶의 활력을 되돌려주는 식사. 마무리 성찰. 당신의 심장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0, 70, 80세를 넘어도 심장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쉼없이 일해온 심장은 이제 당신이 그 노고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힘든 삶의 고비를 넘긴 분들이 음식 같은 작은 요소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를요. 그러나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치료의 일부이며 회복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식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서 배운 것은 거창하고 극단적인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선택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소금을 조금 덜 쓰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먹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혈압을 낮추고 에너지를 되찾게 하고 수면을 깊게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식사를 준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은 내 심장을 돕는가, 해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심장 박동은 선물입니다. 다음 식사도 선물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참여가 중요합니다. 작지만 현명한 한 입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